자, 이번엔 다형성에 대해서 또 배우겠는데요. 다형성이 뭐냐?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의 다양성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자료형 체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프로그램 언어의 각 요소들의 다양한 자료형에 속하는 것이 허가되는 성질을 가리킨다. 반대말은 다양성으로 프로그램 언어의 각 요소가 한 가지 형태만 가지는 성질을 가리킨다. 한국말이지만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다양성을 설명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메소드가 뭐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out.println이 아닐까 싶어요. 이 println은 가로 안에, 메소드 가로 안에 인자를 받는 데 있잖아요. 그 인자를 받은 인자를 출력하고 불바꿈을 한다라는 기능이죠. 여기에, 그런데 이 println인데,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웃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아웃은 무슨 타입이라고 했었냐면 프린트 스트림이란 타입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것은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API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필드들을 보면 프린트 ERR in out이 있고요. out은 표준 출력 장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out은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스트림을 가봤더니 자, 프린트 스트림이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보니까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프린트 ln 메소드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갖고 있어요. 프린트 ln 메소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ln 메소드가 10개 있는데, 자, 이거는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불린 값을 받아들여서 그걸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줄바꿈 해줍니다. 얘는 문자 값을 하나 받아들여서 출력해주고, 얘는 문자 배열, 얘는 더블, 플로트, 인트, 롱,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 그 다음에 스토링까지 다양한 것을 출력해주는 프린트 ln 메소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수를 출력하든 실수를 출력하든 더블을 출력하든 문자를 출력하든 메소드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자, 왜 메소드 이름이 같은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왜 메소드 이름이 같다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프로그램 설계라는 것은 이름을 잘 정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어, 값이 뭐가 되든 출력하고 줄바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출력하고 줄바꿈한다. 문자를 출력하고 줄바꿈한다. 이름이 틀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이름이 같아야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바 초보자지만 값 출력하기 위해서 신경 쓴 거 별로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시스템.out.println에 값을 넣어주니까 출력됐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시스템.out.println에다가 여기다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프린트 ln 중에서도 문자열을 받아들이는 이 프린트 ln이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수값을 넣어주면 프린트 ln 중에서도 정수값을 받아들이는 이 메소드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메소드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지만 어때요? 얘는 파라미터가 없는 것도 있고 불린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다양한 타입을 받아들이도록 해놨잖아요. 혹은 여러 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0개, 1개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받아들이는 다른 기능.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다양성 중에서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소드 이름은 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른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동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걸 찾아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메소드 이름이 매번 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수를 출력하고 줄바꿈한다. 그래서 print int ln, print string ln, print double ln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이 다 달라진다면 사용자가 외워야 될 게 많죠. 하지만 메소드 이름이 같다면 그냥 대충 넣어줘도 실행이 되니까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편리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객체를 사용할 때 편리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편리해야 그 객체는 사용성이 좋아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거는 메소드를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양성 중에서도 오버로딩이라고 한 것은 메소드 이름은 같고 다양한 타입을 받아들이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스탠다드 아웃풋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고 다양한 기본형 타입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로 스탠다드 아웃풋이란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얘는 public void print ln이라고 해주고요. 다양한 기본형 타입을 받아들이니까 불린형 값을 하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불린형을 출력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public void print ln 해주고 int 값도 한번 값을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더블이나 이런 것도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럼 public void print ln 더블 d라고 하겠습니다. public void print ln string s라고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타입이 다 달라졌죠? 메소드 이름은 같은데 타입이 다른 거예요. 혹은 타입 이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0개부터 2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메소드 이름은 같지만 타입이 다른 걸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클래스 사용하시려면 스태틱한 메소드는 없으니까 인스턴스를 만들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다 메인 메소드 여기다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bear args. 자, 이 클래스가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클래스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 자바 컴파일하고 나서 스탠다드 아웃풋 클래스명을 적으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클래스 패스에서 스탠다드 아웃풋이란 클래스를 찾는다고 했었고요. 그 클래스 정보를 메모리에다 올린다고 했었어요. 그때 스태틱한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는 실행 가능하도록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했었죠. 자, 요런 애들 스태틱이 안 붙어 있는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했었고 얘는 메모리에 그러니까 실행 가능하도록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 실행 가능한 스태틱 메소드 중에서 메인 메소드를 찾고 이 메인 메소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예요. 즉, 이 스탠다드 아웃풋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는 실행이 되더라도 이 스탠다드 아웃풋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만들어진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output.println에서 정수 100 그다음에 println에서 string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정수도 더블값 1.5 불린값 홀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타입에 해당되는 값을 프린트LN 했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얘는 정수, 얘는 문자열, 얘는 실수, 얘는 불린형을 받아들이는 메소드가 각각 호출되면서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스템 클래스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아웃이 갖고 있는 아웃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보면 이렇게 프린트엘렌이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메소드를 여러 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대충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하는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객체를 많이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객체도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나는 힘들게 여러 가지 메소드를 만들 수 있겠죠. 나는 힘들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쓰는 게 좋겠죠. 즉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힘들게 만들고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쓰겠다 이런 거죠. 앞으로 자바 관련된 객체 제한 문법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는 이해하기 힘들어. 나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이해하기 힘든 문법을 잘 사용하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법들이 앞으로 많아요. 근데 그런 문법들을 잘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쉽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은 힘들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문법을 보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난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되겠어. 내가 만든 객체를 누군가 쉽게 쓰도록 해줘야겠어.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편하고 남은 힘들게 하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